자, 보도자료 원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여부 전수조사 하겠다. 합동점검 실시하겠다. 요게 이제 3월 2일날 조간부터 보도가 되게끔 이렇게 된 거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보도자료 원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0년 등록임대 관리 강화 추진계획 발표를 했고, 사업자 사후관리 그리고 임차인 보호 강화, 그래서 점검 기반 마련 이후에 3월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운영하고 과태료 면제하겠다. 요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 과태료 면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과태료가 많을걸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계획을 할 거라고 밝혔다. 제가 중간에 다 뺐죠. 뒤에 나오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 등록제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됐고, 도입 이후부터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자료, 특히 국토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중에 참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임대등록. 이렇게만 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알아들으시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임대등록 했다 그러면 이게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거든요. 이 두 개는 완전 과세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하면 좋겠는데 구분을 안 하더라.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아쉽다. 그렇지만 우리는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임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등록임대 활성화 2017년 12월 13일 주택임대 등록 활성화 정책 12.13 대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 이후에 신규 임대 등록이 급증했다는 거죠. 2017년 말 25만 9천 명이었는데 2019년 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48만으로 늘었고 150만 채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양적 확대를 통한 민간 임대 거주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제 자평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단기간의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그간 2018년 9.13 대책 등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일부 축소 조정했다. 그리고 19년 신규 임대 등록은 예년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이 너무 과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혜택이 무조건 과하다고만은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무도 있거든요. 문제는 그 의무가 뭔지 모르고 권리만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문제다. 그분들이 몇만이다. 지금 2019년 말 기준 48만 1000만 명이다. 거의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혹시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쨌든 뭐 그 뒤에 그냥 쭉 이런 얘기 들어와 있어요. 본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라서 나중에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링크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2020년 올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1번부터 나옵니다. 이제 자, 등록 임대 관리 강화 해가지고 의무 위반 점검 전국 확대 시행.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이번 점검은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 2020년 3월부터 6월 4개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자진 신고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12월까지 이제 계속해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올해 12월 말까지 점검을 하는데 3월부터 6월은 자진 신고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진 신고했을 때 자수해소 광명 찾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그 혜택이 뭔지를 봐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핵심.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여기에서 나는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잘 하면 굉장히 많은 과태료를 줄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린 분도 많이 계셨다. 이거 정말 자기 과태료 몇 천만 원 나오느라고 하마터면 뭐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뭐 이혼할 뻔했다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아닌 것 같죠? 있어요. 자, 보면 점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자, 이걸 보면 과태료를 일부 면제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라는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하죠. 뭐죠? 점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뭔가 샘플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수조사라는 게 등록한 사람 사업자 수는 거의 한 50만 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50만 채가 넘어요. 그럼 이거 언제 다 해? 그렇기 때문에 샘플링 기초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자진신고를 통해서 받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7월부터 12월은 어떻게 된다? 본격적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자를 분석을 해서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값을 낸 다음에 그 평균값에서 벗어나는 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탁탁탁 잡아낼 거예요. 틀림없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때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당연히 과태료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원칙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요. 특히 대표적인 게 5%. 임대료 상한 5% 못 지키면은 작년에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5%를 어기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매겨요. 그런데 이제 5%를 넘겨버리면은 지자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세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내가 몇 가지 어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5%인데 그걸 어겼다. 그러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세제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여기 나오죠. 등록 말소까지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도 환수하겠다. 토해내게 하겠다. 어떤 거? 종부세 합산배제 같은 거. 이런 거. 이건 매년 체크하는 거잖아요. 매년. 거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못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만 무서운 거 아니죠, 지금?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냐? 점검 항목은 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다. 공적 의무. 되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거고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 의무 기간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그렇죠. 핵심 의무사항. 임대 의무 기간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해서 중점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건은 기간 종료 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자,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 추진하고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서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그렇죠. 전국을 점검하되 세제 혜택이 크고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우선으로 점검하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 합동점검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진행된다. 자, 국토부는 렌트홈 등 분석을 통해서 위반 의심자 사전 분석, 지자체는 위반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서 과세당국에다가 그 데이터를 넘겨요. 그래서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왜냐하면 세제 혜택은 국토부가 아니라 국세청이니까 관할 세무사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도 합동으로 등록임대 관리 지원 TF를 구축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등록임대 관리 강화 핵심 의무사항 요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그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임차인 권리보호 실효성 제고인데 임차인 권리보호 실효성 제고. 요거는 그냥 임차인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보호를 하게끔 신고 같은 거 잘 하겠다 그거예요. 제 실시간 유튜브는 현재까지는 좀 죄송하지만 대중이 없어요. 근데 보통 7시 요때쯤 전후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또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평일 저녁. 그런데 이제 월화는 못 하고요. 아마 수목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임차인 보호는 여기 보면은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 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 추진하는데,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자, 임대보증금 위반안으로 임차인의 피해 입혔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을 한 경우 등록 말씀 및 세제 혜택 환수 가능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엄청 세지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다가구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 제공토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등록 요건 강화는 합니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을 아예 이제 제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내 자식을 끼워서 공동 명의로 투자하신 분들 있죠. 그러면은 그 공동 명의로 된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면은 아예 이제 등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이런 것도 보시면 좋습니다. 네, 채팅 즐겁게 하세요. 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토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등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자, 정보 접근성 제고가 있습니다. 민간 부동산 매물 검색 플랫폼상 매물 정보에서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검색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게 현재 렌트홈에서도 검색 가능한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호갱노노라든가 몇 이렇게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부동산 프롭테크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정부도 하겠다는 거죠. 이야. 렌트홈 지도 서비스상 등록임대 주택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홈에서 지도를 보면은 이게 임대주택 등록한 거 정보가 떠요. 이거를 좀 더 개선해서 찾아보기 쉽게 하겠다는 거죠. 더불어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 등기. 와, 야, 소유권 등기에 등록주택임을 부기 등기 의무화. 이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요거를 먼저 알게끔 하겠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권리와 의무는 항상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등록 임대사업 관리 여건 개선. 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특히 구독을 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제가 라이브 할 때 바로 뿅 하고 뜨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 관리 여건 개선. 등록 임대사업 관리 여건 개선. 자, 보시면 등록 시 사업자 의무 확인. 그래서 등록 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체크리스트 및 확인서를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사실 이게 좀 다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종이를 별도로 나눠줘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잘 안 봐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체크하게 하겠다. 자, 그래서 등록 시 사업자 의무 확인, 그리고 중개사 교육 홍보. 그쵸. 이거 저도 좀 약간 놀랐는데 공인중개사 분들 중에 이거 좀 잘 모르신 분 아직도 계세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분들 대상으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하겠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이 중간에 거래를 할 때 좀 뭔가를 해주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개사 대상 법정 정기교육 과정에 등록임대 사업자 관련 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하겠다. 제네시스의 세금 정교 과정 들으셔도 되는데 지금 3월 수강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간단히 홍보 한번 했고요. 자, 기타 일선 기초 지자체 인력 확충, 뭐 등록 정보 정비, 뭐 이렇게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보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제가 그러세요? 네, 저기 공인중개사님이신데 잘 모른다고 이실직고를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중간에 중개 잘 해주시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제 물건 하나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왔어요. 네, 김경환님 어서 오세요. 실시간 참여 처음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오셨어요.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자, 이거 이제 보시면은, 자, 2020년 등록임대 관리 강화 추진계획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과제가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3월 2일부터 전국 220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자,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목적은 점검 기초자료 확보 등을 통해서 그간의 임대차 계약 미신고를 자율시 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질문은 조금 끝나고 받을게요. 왜냐면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좋냐 안 좋냐는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뭐 단순히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서요. 자, 4개월간 한시 운영하는데 양도세 중과배제 한시적 유예랑 날짜가 같네. 자, 3월 2일부터 6월 30까지 자 합니다. 4개월간. 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신고 대상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 자,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구분을 하자. 일반임대도 있으니까. 여기 중개사분들 많이 계시네. 자, 신고 항목.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이후에 현 시점까지 지금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 잘 보셔야 되겠죠. 등록 이후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 자,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 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접수. 자, 렌트홈 또는 지자체 주택과, 그러니까 시청 또는 구청. 이거 그 세무서가 아니에요. 등록 임대주택 이쪽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혜택을 줄 거냐? 과태료 면제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자,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 자, 이 두 개에 대해서만 과태료 면제다. 이게 핵심이다. 오늘 방송 중에 핵심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제 2016년부터 강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세금 강의를.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요거를 깜빡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그 다음에 계약서 쓸 때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써야 돼. 물론 전에 쓴 계약은 이제 끝날 때까지는 그 기존 계약서 가지고 쓰면 되죠. 그런데 그 전에 계약서가 끝나서 새로 작성할 때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도 모르고 부동산에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은데, 어느 한쪽, 양쪽 다 몰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예요. 그런데 일단 계약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내가 임대조건 변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요거 뭘 했는데 이거를 깜빡하고 신고 안 한 경우가 있어. 뭐 자동갱신이라든가 묵시적 갱신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안 해버려가지고 놓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임대 조건이 바뀐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돼요. 임대 조건이 바뀌면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 계약서 작성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돼. 이걸 만약에 놓쳤다. 어떻게 된다? 그게 초과 날짜가 3개월이 넘어가면 처음에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는 과태료 1000만원이 나와요. 근데 집이 막 몇 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완전 깝깝해버리는 거예요. 몇 천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과태료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도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라도 빨리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과태료를 좀 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오픈해가지고 봐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봐주는 게 아니라 과태료 대상 중에서 딱 요 두 개만 봐주겠다는 거예요. 두 개만. 이해되시죠? 네, 어서 오세요. 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중과세 배제랑 기간이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올해 상반기 내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되잖아요.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별도 다른 영상하고 우리 직방TV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좀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요거 해야 되니까. 자, 어쨌든 이거 아시겠어요?
내가 등록한 개인 주택임대 사업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게 임대차 계약 미신고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내가 미사용했다면 이번에 과태료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신고하고 자수해서 광명 찾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오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6월 말까지라고 했잖아요. 자진신고가. 그래서 6월 말 끝난 후에는 신고 자료 및 확보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데이터가 쌓이니까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거쳐서 의무 위반자를 적발해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엄중 조치란 건 다른 거 없고 과태료 부과 규칙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겠다는,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세요. 엄청 세. 뒤에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진신고 관련 문의처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 나오죠. 렌트홈 온라인 접수 안내 031-719-0511. 요건 내가 적어야겠다. 자, 문의처. 자, 031-719-0511. 여기다 질문하시면 되고요. 1670-8004번. 여기 두 군데 딱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접수 안내는 여기고요. 주택임대 등록 관련 문의 여기는 이쪽에다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잘 메모하셨다가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6페이지까지가 본문 내용이에요.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 뒤에 이제 과태료 종류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럼 과태료가 도대체 뭐가 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난 아니에요. 자, 과태료의 종류는 첫 번째 계약할 때, 두 번째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기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보세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과태료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주택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누가? 임대사업자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몇 달 전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재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선생님 여기 오랫동안 편하게 사십시오. 저는 어차피 5%밖에 못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에서 정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편하게 계십시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옆에 있는 부동산이 그 내용을 몰라. 물론 이게 정말 좀 억하심정을 갖고 내가 신고하지 않는 한 이거 걸릴 일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깐깐한 세입자 만나면.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권리는 세제 혜택이라는 거지. 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의무사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자 하실 분들은 이런 걸 다 알고 하셔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하면 큰일 난다. 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해야 된다.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나온다. 얼마? 1000만원이야. 1000만원이야. 다 지금 별개예요, 별개. 설명 안 하고 표준 계약서 안 쓰면 1500이야, 1500. 아시겠죠? 자, 이것도 대박이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 계약상 재계약이든 묵시적이든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좀 그럴싸하게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묵시적 계약은 또 안 해도 된대. 그런 거 없어요. 어쨌든 묵시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늘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건, 뭐 임차인 아무 하나라도 바뀌면은 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자, 그래서 그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1000만원. 1000만원. 자, 그럼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내가 이 내용을 아무도 몰라. 근데 해필 부동산도 몰라. 나를 중개해주는 부동산도 몰라. 가지고 이거 설명도 안 하고 표준계약서도 안 썼어.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신고도 안 했어. 어떻게 된다? 과태료 2,5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나는 세금 좀 한 1,000만 원 아껴보려고 등록을 했는데 과태료로 2,500만 원 날아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이런 기본 사항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계약을 하고 났어. 계약을 하고 났어요. 자, 계약을 하고 났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은 임대료를, 기존 임대료에서 5% 범위 내에서만 올려야 되지, 이걸 초과해서 올릴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번에 바뀐 건데,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1년을 안 채우고 나갔어요. 한 10개월 있다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된다? 5% 올릴 수 있다 없다? 5% 못 올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달만 더 사시면 안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5%를 못 올리는데 5% 올렸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 과태료 3,000 나와. 3,000.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상상이 되네. 어떤 표정인지. 혹시 지금 식사 중이세요? 소화가 안 될 텐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오고요. 더 무서운 거는 여기는 지금 국토교통부잖아요. 과태료만 관할이에요. 그 옆에 있는 동네에 있는 세무서 있잖아요. 국세청. 거기는 5% 넘으면 세제 혜택을 안 해줘요. 복잡하죠? 그래서 좀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누가 불로소득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곳곳에 폭탄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돼요. 임대사업자가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내래요. 근데 이제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 임차인이 신고해버리면 돼요. 나 설명 들은 적 없다고. 그래서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세입자가 임차인이 그걸 설명 들었다고 사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거기를 사인 안 하고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난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지금 여기 중개사분들 몇 분 계시죠? 제가 손 들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분들 정말 중개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5%를 만약에 넘겨서 했다. 그러면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임대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대요. 임차인이. 오케이. 아직도 안 끝났다. 자,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어떻게 된다? 4년 또는 8년인데 요거를 이제 같은 임대사업자한테 넘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넘기면은요, 한 채당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옵니다. 이거 깎아줘서 3,000이야. 이거 원래 5,000만 원이었어요. 아시겠죠? 깎아줘서 3,000이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세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가 못 내보내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5%밖에 내가 못 올리는 거죠. 거절 사유는 월 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 멸실 등 요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라면 드시고 계셨는데 만약에 이걸 어길 시에는 1,000만 원 과태료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기타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 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고 주거용으로 내가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거용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업무용으로 하면은 이때 과태료 1,0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보증에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이런 건 이제 기타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까 5%에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1년이 아무튼 넘으면 내가 5%까지는 한다 그랬는데 처음에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1년 지나서 세입자가 바뀌거나 다시 재계약하면 5% 넘겨서 하니까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는 거죠. 10%가 2,000만 원이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게 나는 1,000만 원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역전세가 났네. 주변에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1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1억 8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5% 해야 되잖아요. 이때 기준이 1억 8천일까 2억일까? 퀴즈.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한 게 맞다.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 2억 땡. 2억 땡 하면 2억은
그 제가 이제 그 적으신 분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인데 2억을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5% 넘어버린 거죠. 어떻게 된다? 3천만 원. 과태료 3천 나와 3천. 중간값. 저 중간값 괜찮다 저거. 중간값 괜찮다. 제가 정부 정책자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리 없죠. 장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번에 직방 칼럼을 쓰면서 그냥 원문을 그냥 드렸거든요. 매니저님한테. 근데 아마 요걸 좀 너무 이제 내용이 길어서 여기 그 제목만 했는데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꼭 내용 다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약간 이렇게 화면을 좀 이렇게 멈추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셨죠? 이렇게 좀 보자. 이거 아셔야 된다. 오케이. 자, 제일 뒤에 있는 요거 주요 Q&A. 제가 보도자료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 왜냐면 요거가 이제 보면은 사례들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해서 그래요. 자,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점검하겠다. 뭐 이거는 그냥 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임대료 증액 위반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신고 가능 여부하냐? 자, 이거 잘 보세요. 이번 자진 신고는 임대차 계약 미신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사항만 허용하며 추후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 여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예정이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진 신고 기간에서 했을 때 봐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 미신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요 두 개만 된다고. 요 두 개만. 요 두 개에 대해서만 내가 과태료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요 두 개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지 그 외에 다른 거는 과태료 부과 예정적으로 하겠다. 자진 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개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당연하죠. 여러 개 임대주택당 다 작성해야죠. 그래서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각각 소재지별 임대주택당 작성해서 신고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8개인데 땡땡구는 3개, 세모구는 5개라면 여기 3건, 5건 각각 신고 다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 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되는가? 자, 이때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가 거주지인데 임대주택 등록한 거는 서울에 있다. 그럼 지금 서울에 가서 지금 지자체 가서 신고하라는 건데 요거는 렌트홈을 하시면 돼요. 이거 언제 내가 서울을 가. 그렇기 때문에 렌트홈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모든 걸 다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렌트홈으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나는 불안하니까 렌트홈 말고 우편 또는 팩스로 하겠다. 왜냐하면 렌트홈 그 사이트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신고의 경우에도 우편 또는 팩스 신고는 불가하다. 그래서 렌트홈 또는 소재지 지자체를 통해서 방문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좀 힘드시면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렌트홈에 하셔야 되는데 렌트홈 전화를 하시면 된다. 아까 누구였어요? 여기 있죠? 요쪽에다가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렌트홈 고객센터가 있는데 그쪽에다 문의하시면은 되게 잘 해줘요. 자,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냐? 자, 이번 자진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년 2월 5일 이후 계약건부터 신고 대상이다. 그 이전에 도입되기 전 임대차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2012년 2월 5일 전에 거는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해당된 사람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안 계시겠죠.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 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묵시적 계약 같은 경우에는 19년 2월 27일 전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묵시적도 그냥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그러다 놓치면은 안 된다니까요.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년 10월 24일 요때 또 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년 10월 달에 이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요때 이후에 등록하면은 기존에 임차했던 계약서도 전부 다 신고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임대주택 사업자인데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전세를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전세가 아직 끝나기 전에 내가 중간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전세 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이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때 계약서를 쓸 때 표준 계약서 쓰면서 신고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내가 전세는 이미 그 전에 놓고 사업자 등록을
2019년 10월 24일 그 이후에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사업자 등록하면서 기존 계약서도 아예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걸 해야지 바로 5% 때려잡을 수가 있거든. 그것 때문에 그래요. 총 12페이지였고요. 중간에 이런 홍보 자료 요런 거 이제 빼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양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셔야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알고 난 상태에서 하셔야지. 그냥 덤볐다가는 큰일 난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숙연해진 느낌이 듭니다. 아마 식사 중이셨다면 소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은 라면 드셨던데 라면이 좀 잘 안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생생정보통을 이기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나도 이제 배고프다. 가서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